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입니다. 애플이 2019년 4분기 최고의 실적을 발표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이폰이 7,290여만 대를 출하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뒤는 삼성전자로 7천만 대 출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기에 아이폰 11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혹평이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후드 부분이 인덕션을 닮았다고 조롱하며 아이폰 카메라 후드 부분에 뚝배기를 끓이는 짤이 유행처럼 돌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제기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덕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 최고의 오명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의 조롱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9년 3분기까지 출하량 기준 세계 1위를 쭉 지켜나가다가 애플에게 왕자를 잠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1은 9월 20일 첫 글로벌 출시가 된 이후에 가파르게 출하량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번 아이폰 11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서 혁신면에서 확연하게 딸린다 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이폰 11은 실적면에서도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명 뇌이징의 승리였을까요? 애플이 초반에 혹평을 딛고 4분기 출하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냥 뇌이징의 승리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프로듀서 SM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삼성과 화웨이에게 번번이 밀려서 3위에 그치고 있던 애플이 단숨에 세계 1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케팅 전략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11의 라인업을 3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 3가지 라인업이죠. 그중 단연 아이폰 11 모델, 기본 모델의 약진이 주요했습니다. 아이폰 11은 북미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폰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애플은 높은 가격의 아이폰을 출시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아이폰을 고급폰으로 포지셔닝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정책은 점유율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고가폰으로 포지셔닝을 해오던 이 아이폰이 이번에는 가격 정책에서부터 파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최하위 모델인 아이폰 11은 749달러부터 시작을 했죠. 아이폰 프로의 경우도 999달러, 아이폰 프로 맥스는 1099달러의 가격을 책정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는 전작 아이폰 X, 그러니까 10 시리즈와 같은 가격 정책입니다. 다만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신기술을 대거 채용하고 AP도 바꾸고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같은 가격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심리에 이거 더 싼데? 더 좋아졌는데? 더 싸다라고 하는 인식을 줌을 통해서 이 제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정책은 대성공을 거두죠. 저가 정책으로 인해 아이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 부담에 의해 선택을 망설이던 잠재 수요층이 대거 아이폰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곧 출하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카메라 스펙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아이폰 시리즈는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통해서 사진 품질이 굉장히 높기로 정평이 나 있던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1에서는 그 장점을 완전히 극대화시켜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였을까요? 바로 A13 바이오닉 AP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소수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전부 다 1200만 화소로 화소수는 다 동일했어요. A13 AP의 GPU와 NPU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서 사진의 보정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탑재, 그리고 나이트모드 강화, 그리고 디퓨전 기술과 여러 향상된 동영상 기능 등은 휴대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고려사항 중에 카메라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각 제조사들은 카메라 스펙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소의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때려 박지만 최적화나 색감 표현 등 하드웨어의 연계와 최적화가 중요한 사항들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카메라 스펙을 높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한 보정 기능의 향상을 통해서 교정함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메라 기능의 호평이 판매 호조로 이어지기까지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뇌이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초반에 우리가 아이폰 11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덕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카2투티라고 했습니다. 분명 디자인 면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모델입니다. 아마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호평과 혹평으로 완벽하게 나뉘었던 모델은 아마 이번 11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출시되고 실제 카메라 스펙이 공개되고 그리고 실사용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혹평이 뇌이징의 과정을 거쳐서 호평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 스펙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카메라 스펙이 좋아지니까 이 아이폰에 달린 카2투티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디자인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질의 카메라, 그리고 뇌이징, 그런 다음에 인식의 변화가 하나의 순환 고리처럼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인 디자인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판매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2019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 1위를 차지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로 든 이 세 가지 원인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애플의 세계 1위는 제조사의 마케팅 전략의 주요와 하드웨어 스펙의 플러스 시너지,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뇌이징 효과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폭발적인 플러스 시너지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전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프로듀서 SM이었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